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수도권 5억 폭락한 지역에서 하락기 부동산 실전 투자법 1억으로 5억 버는 법.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에 동탄, 광교, 또 오산, 광명, 하남, 안양, 동안구 모든 지역이 다 3억에서 지금 5억씩 폭락을 했는데요. 실제 제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서울 북부 지역, 이제 서초, 강남도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을 제가 실제로 임정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 현황이 어떻고 투자하는 비법이 있는데 그런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아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사장님이 8억에 40평 일동탄에 있는 메타폴리스를 8억에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메타폴리스 40평, C동, D동에 40평이 있는데 이걸 8억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신 거. 근데 저는 7.2억까지 지금 깎으려고 7.2억까지 안 되나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어, 이유는 이 정도까지만 현금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현금이 많아도 현금이 있어도 현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야지 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이 막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고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했죠. 그랬더니 전화 시간 되시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 투자 가능한 물건, 동, 층수, 가격, 기타 조건 문자 넣어주세요. 했더니 메타폴리스 22층 8억에 해주겠다. 전세가 3억 6천 정도 있고 내년까지 만기다. 실제 현금은 8억에서 3억 6천 빼면 4억 4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금이 많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것도 C동이 있죠. C동은 34층, 8.5억 주인이 거주하는데 주인이 뭐 한 5.5억, 5억까지는 자기가 전세 사는 걸로 계약을 해줄 수 있다. 그럼 5억에 친다고 치면 3.5억이 현금이 필요한 거죠. 취득세까지 하면 내가 처음 이제 주택을 사는 거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8%가 취득세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가격이 싼 건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메타폴리스가 40평이죠. 여기 이제 135 공급 면적 이게 40평인데요. 보면 2020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실제 예, 한 예, 이제 여기 4억이니까요. 실제 6억 언더에서 다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5억에서 6억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IMF 터지고 저금리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확 오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최고가 11.7억까지 이제 거래를 하고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가가 실제 9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9억부터 11억까지 9억부터 11억까지 나와 있는데 사장님이 주겠다고 하는 물건이 8억이죠. 여기 요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1억 이상 싸게 살 때 지금 호가의 최저가보다도 그리고 직전 거래 11.2억 대비해서는 3억 정도 떨어진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7.2억까지 좀 샀으면 좋겠다. 여기서 1억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1억을 더 떨어뜨려서 여기 좀 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확실히 금매는 금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7에서 8억 정도에만 거래를 해도
미래에 한 2년치 떨어질 거를 한 번에 더 땡겨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그래도 괜찮은 거래예요. 예. 근데 지금 약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2020년 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한 6, 7억까지 떨어지겠죠. 6억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도 추가적으로 한 1억 정도 하락될 것은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11.1억에 내가 예를 들어 한 8억에 거래를 한다고 치면 그래도 한 27% 정도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거의 한 30% 정도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거래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하락세가 무섭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이런 8.5 주인이 거주하는 거를 내가 한, 한 7.5까지 내고를 쳐서 5억에 전세를 준다 하면 2.5억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금매는 금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위치를 보면 메타폴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탄역이 여기 있죠. 실제는 4.8km. 차로 했을 땐 14분. 여기는 강남으로 가는, 삼성으로 가는 GTX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SRT 노선도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인동선도 뚫리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이 교통은 아주 좋아집니다. 서울까지 가는, 강남까지 가는 GTX가 20분이면 도착하죠. 정확히 한 17분이면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통망 혁신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한 4.8km 떨어진 이곳, 작년에 10월에 11.2억까지 갔다가 지금 금매로 8억이 나왔다. 지금 상황에서 호가도 지금 9억이 최저인데 9억보다도 1억 떨어진 이런 매물이 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 내가 여력이 있다면 매수를 하는 게 맞냐? 약간 본인이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만 지금 대비해서 미래에 한 1, 2년쯤은 더 땡겨서 사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8억을 예를 들어서 한 7억, 7점 초반대만 매수할 수 있으면 거의 한 40%를 낮게 사는 거죠. 네. 왜 이런 물량이 나오고 이게 가능할까? 전체 물량에서 딱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직접 부동산 현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동탄역. 방금 전에 말한 동탄역에 있는 예, 오포안이라는 시범단지의 문화 퍼스트빌. 그죠? 25평. 그리고 33평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3평. 공급 면적이 111, 전용이 84, 33평이고 25평. 시세를 보면 최고가 14.4억을 찍고 지금 14.4억을 찍고 10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30%가 빠졌죠. 정확하게. 그리고 호가는 지금 한 11억에서 14억까지 있고 지금 사장님한테 물건 연락이 온 게 33B가 15억에 나왔다. 33B가 15억에 나왔다. 그리고 25A가 다 중충 이상입니다. 8.6억. 25A는 지금 8.99억까지 거래가 됐고, 호가는 지금 9억 이상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8.6, 8.9, 8.6, 8.6이면은 한 요 정도 금매라고 할 수 없죠. 금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지금 금매도 한 9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실제 한 4천 정도 싸게 파는 거다. 직전 실거래가보다도 한 4천 정도만 싼 거다. 하지만 직전 최고가 11.1억 대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빠졌죠. 11.1억 대비해서 한 3억 정도가 빠진 거니까요.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더 빠질 여력이 있는데 8.6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아주 매력 있는 가격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30세평 10억도 직전 거래가가 10억이 거래가 됐는데 예, 이 가격이 좀 내놓겠다는 거죠. 직전 최저가. 급급매라고 하면은 뭐 9억 정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운항.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직전 거래가보다 1억 이상 내린 물건이 안 나올까? 이 동탄역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걸어서 한 3분, 5분. 여기가 실제 1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세권이죠. 스레퍼 신고 여기 백화점도 롯데백화점도 가고 동탄역도 가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GTX 타고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14.4억까지 갔던 거고 지금은 10억에 나와 있다. 금매가. 근데 직전 거래가도 10억이다. 하지만 이거는 금매라고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 임장을 한번 떠나보시죠. 제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오후인데요, 제가 좀 일찍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지금 시각 12시 30분이네요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초급매가 나왔다고 해서 좀 집을 보자. 그래서 좀 보러 갑니다. 지금 뭐 주택을 구입할 때는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도 드릴 겸 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 동탄역 시범 운항 포스트를 다 보고요. 참 요즘 부동산 사장님들이 바쁜 것 같아요. 동탄 1지구에 메타폴리스가 또 군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40평을 또 보러 갑니다. 그게 작년에 11.1억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 호가 최저가 9억까지 로얄동의 로얄층인데 떨어졌고, 저한테 급하게 연락 온 분은 8억 해준다고 전세 끼고요. 전세 끼고 8억 해준다고 지금 연락이 와서 지금 동탄 제1신도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지금 보이는 거, 저기 우뚝 솟아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메타폴리스입니다. 여기에서 대략 한 7, 8분 걸리겠네요. 금방 갑니다. 보시다시피 그랬습니다. 폴리스 D동입니다. D동 들어가서 한번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동에 하나, D동에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54. 그 다음에 요 4개가 46, 48이고 이건 40평. 여기가 46. 48, 46, 40. 48, 46, 40. 네, 총 저 끝에네. 6가구예요. 6가구? 네. 알겠습니다. 6가구씩입니다. 주상복합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주상복합이라는 게 아니라 메타만 그래요. 다른 데는 지하 1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음식물 봉투 담아서 저기다 놓으면 되고, 분리수거. 일반 쓰레기하면 분리수거.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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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아파트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저기다 놓고? 네네.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넉넉해요. 네, 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은 방. 작은 방이고. 얘도 지금 작은 방. 한 방. 방이 2개, 방이 3개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 샤워 있고. 볼 수 있는 데고요. 여기는 세탁실. 세탁실.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안방이고. 거실이고요. 거실. 뷰는 똑같구나. 뷰는 동쪽으로, 얘가 그죠? 좀 더 높아요. 22층이었고 얘는 34층이니까 12층에서 올라가니까 더 개방감이 있어요. 그러네요. 높을수록 개방감이 있어요. 천장에 에어컨 똑같이 달려 있고요. 쉬고 계신데 네. 죄송합니다. 이쪽이 이제 주방 쪽 세탁기 열려 있다. 냉장고 놓고 김치 냉장고 놓고 좀 들어가세요.
냉장고 있죠. 네. 이쪽이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다용도 네. 김치 냉장고 넣는 자리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안방. 이쪽이 안방이요. 이쪽이 가시고. 방, 예. 안방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음, 메인 욕조. 방 옷장이 있고, 네, 역시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금매가 나오고 앞으로도 금매가 출현할 지역과 시기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본질은요, 지금 앞에 메타폴리스에서 금매로 나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몰린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직전 거래가보다도 1억 이상 싸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메타폴리스 쪽의 물건이었고, 실제 동탄역에 있는 것은 그냥 직전 최저가이기 때문에 실제 급급매는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A주택을 사고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B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본래는 3년 이내에 요 A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비과세였습니다. 보시면 A주택을 사고 1년 경과하고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다시 요 A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였죠. 보유 2년 이상 후에 양도를 해야 되고 조동 대상 지역 지정 후 취득 시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집을 사야 되고 첫 번째 집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 기간 중 2년은 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3년 이내라는 것이 기준이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일 때는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고 조정 지역일 때는 시기에 따라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하고 1년 안에 신규 주택으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지금 동일 메타폴리스에 나온 물건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보면은 이 분이 지금 8억에 내는 이유가 기존 주택, 이분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 메타폴리스가 보시면은 2020년 6월 달에 조정지역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집을 살 때, 이 메타폴리스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이분이 2020년 초에 이제 새로운 집을 샀는데, 그때는 이 메타폴리스가 비조정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건데, 이분이 새로 산 지역이 조정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20년 원래는 6월 19일에 조정지역이 됐는데 동탄은 화성으로 들어갑니다. 동탄 2는 벌써 2016년도에 조정지역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이 2020년 초에 이 조정지역의 집을 샀기 때문에 이 메타폴리스는 화성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당신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올 연말까지 팔아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분이 메타폴리스가 약 한 5억대에서 지금 11억대로 갔다가 이분이 급해서 8억에 팔아도 차익은 3억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파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9억에 내놔서 팔리지 않다가 예를 들어서 뭐 8.5억에 팔렸다. 그런데 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인 이분이 이달 말, 올해 말까지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간인데 넘어서 팔았다 그러면은 이 3.5억이 차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절반을 내야 됩니다. 1.7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팔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걸려 있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 지역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보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조정지역 한 것들은 1년 이내에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 2019년 12월 8일부터 2018년 9월 14일까지는 2년 내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이거. 이것이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나올 수 있는 물건이 2020년 6월 19일 이때 조정지역으로 된 지역들 그리고 이때 조정지역으로 된 지역들 그쵸? 2018년에 있는 물건들은 벌써 지나갔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가능한 물건이 수원 영통, 안양 마안한, 의왕, 고양, 오산, 안성, 뭐 김포, 파주, 동두천 이런 데 있는 물건이 지금 이제 요 바로 직전에 2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팁입니다. 자세히 보시고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질문 있으면은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핵심 투자법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물량이 2022년 후반기에서 2023년 초반기까지 많이 쏟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현재 하락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고 미래에 2년 후 하락까지 당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추가 하락시켜서 거래를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메타폴리스가 예를 들어서 1.1억의 최고가였고 지금 거래가도 10.3억이었는데 지금 급하게 8억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것을 직전 거래가가 10억, 10.3억이에요. 최저가가. 이 정도 거의 2.3억. 최고가 대비해서는 3.1억. 그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7.5억까지 거래를 한다. 그럼 아주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죠. 최고가에 약 거의 한 3.6억까지 다운시켜서 그런 물건들을 앞에 제가 지역들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임장 다니면서 물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5타네요. 내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 양도세 완화 물량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2023년 5월 31일까지 이런 것도 이 첫 번째 물건만큼은 아니지만 금매로 나올 확률이 높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 세자매 일가족 자살 사건이 있었죠. 맺은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 직장을 다니며 월세방에서 생활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주인집 집이 불 꺼지는 것을 본 후에야 집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월세를 못 낸 지 2달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빌려본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실직을 당한 후 쉽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비스 업종에서 일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친절함이 우선이지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나 봅니다. 그동안 월급도 많지 않았고 한 달 벌어 한 달 겨우 살았기 때문에 월세와 함께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에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부모님께 손을 벌려 실망시켜 드리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2달째 주인집을 피해 도둑 고양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예, 월급을 받으려면 한 달이나 남았으니 이렇게 집주인을 피해 다니는 것도 한 달은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집 어르신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길래 왔어요. 잔뜩 긴장해서 어르신 앞에 서 있는데 손에 들린 반찬통을 내미셨습니다. 반찬이 남았길래 가져왔어요. 제가 오해할까봐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던 어르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 집에 계속 있길래 뭔 일이 생겼구나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네. 너무 걱정 말고 지금까지 월세 한 번 안 빌렸는데 내가 그렇게 박한 사람은 아니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 그런 어르신 덕분일까 이제는 착실하게 돈을 모아 전세에서 살게 되었고 예전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그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수원 새 모녀 일가족 자살 사건 이후 사회가 뒤숭숭한데 학폭, 빈곤, 외로움, 빚, 연애 문제, 경제 문제 등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과 소통하고 슬기로움과 인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